네. 자, 질문을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요. 법정지상권 이야기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입찰 여부가 결정되십니까? 자,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입찰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까? 좋아요. 지금 수원인가요? 수원에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가 경매가 나왔어요. 당연히 대로변이고, 근데 땅만 나왔어. 땅만 나왔어요. 그 법정지상권 따질 필요 있어요? 그냥 받아, 싸면 땅값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일단 할게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 특정 건물을 제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라고 말해버렸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건물의 가치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땅의 가치,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 그래서 낙찰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싸서 그냥 낙찰을 받았어.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대.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가 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지료만 받으시라고. 우리가 낙찰을 100% 해봤든 50% 해봤든 10% 해봤든 공짜로 갔든 현 시세에 지료 청구가 되니까. 그리고 막말로 나 내기 싫어. 건물도 부동산인데 왜 내가 땅 주인한테 그걸 줘야 돼? 라고 해서 안 줬다. 그럼 안 주면 그거에 따라서 철거가 또 가능하니까 첫 번째는 땅의 가치,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를 따지는 거지, 첫 번째가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건 순서에 맞지가 않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자, 안 되면부터 할게요. 안 되면 땅 주인이 건물을 부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입니다. 이거 좀 써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 전문가들도 들어올 수 있겠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야, 이거 단독 입찰해야겠는데? 한 번 더 유찰시킬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다시 한번, 지금 세 번째 강조합니다. 가치를 먼저 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치가 엉망이야. 그럼 법정지상권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치가 너무 훌륭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좀 더 써야 되고, 성립하면 좀 덜 써도 되고. 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잠깐 깔아둔 거고요. 질문은 뭐였냐면, 지료 청구를 하는데 땅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건물이 여기 있어. 요만해. 한 필지라고 할게요. 그냥 요 땅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 전체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건물이 깔고 앉은 여기만 지료 청구를 해야 됩니까? 깔고 앉은 것만 해야죠. 자, 얘기를 좀 바꿀게요. 도로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식당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식당을 오려고 나머지 땅들을 밟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백숙집이야. 닭이 막 돌아다녀. 자, 지금 얘가 살짝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받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냐? 우리 땅 주인 입장에서는 지료를 많이 받고 싶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부당하게 누굴 괴롭혀서, 이건 제가 반대하는 편입니다만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즉, 땅이 크고 건물이 조그마하다고 해서 그 건물의 지역만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건물이 미치는 범위, 그 범위가 뭐 집이다,
그럼 맨날 일로만 왔다 갔다 해. 그럼 이렇게 대략 이렇게 잘라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집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차도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식당이야, 백숙집이야, 그러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더 큰 범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분이 요즘에는 안 하시는데 한 10년 됐어요, 안 하신지. 보신탕집을 하는데요, 자리가 없어갖고 비닐하우스를 옆에 땅에 계속 쳐갖고 거기다가 이제 손님을 받았어요. 그런 집이라면 건물은 주방밖에 없어. 다 야외에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로 드신단 말이야. 그러면 주방만 청구하나? 그게 아니겠죠. 그 범위를 적정하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령껏 하자면 이게 집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가 아니고 이걸 다 청구하면 상대가 이것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잖아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토지다 보니 이렇게 나오겠지. 제가 하는 마지막 요령은 그냥 다 청구를 하라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근데 내가 받은 땅이 이거의 10배야. 그냥 뒤는 야산이야. 근데 그런 것까지는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가거나 협의를 할 때, 처음에 청구를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그 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한 범위를, 누가 봐도 저 건물은 저기엔 영향을 못 미쳐, 이러면 우리가 청구하기 좀 그렇고, 최대한 범위를 잡아놓고 청구를 하세요. 됐죠? 그러면 거기서 아니다, 식당은 요것만 쓰니까 이것만 청구해, 이런 법은 없습니다. 거기서 상대가 조절해갖고 그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결론이 날 것이다. 협의가 됐든 소송이 됐든.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분으로 땅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반을 받았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이런 의견이 많대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일단 그거부터. 네? 어떻게? 네.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반을 받았어. 그럼 지분이라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단,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안 하는데 그 특정을 구분짓기가 어려워서 철거하라 라고 판결을 받아도, 죄송합니다. 판결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특정 부분을 철거하기가 애매하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와야지, 여기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전체의 50%니까 그래, 그러면 건물의 50%만 철거해. 그럼 어떤 특정 부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렵다를 아마 그렇게 좀 이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분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지분이면 철거하기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까다롭다. 이거는 맞는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전부의 건물이 올라갔는데 내가 50%만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50%를 부셔야 되는데 그것도 특정 지어진 게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라도 철거가 목적이라면 지분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고수가 있었겠죠. 누가 건물만 나온 걸 낙찰을 띡 받아가고, 물론 아주 저렴하게 누가 땅만 나온 것도 띡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강의조차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극소수만 그거 뭔가를 알고 받아갔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받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도 경매하는 사람이고 나도 경매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큰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점 정도를 아셨습니다. 경매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앞으로 알아갈 게 너무 많겠구나. 알아갈 게 많다는 건 내가 더 배울 것도 많고 더 벌 일도 많겠구나. 수익이 생길 일도. 그러면 그만이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알아놓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알아놓고 내가 경매를 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지. 옛날에 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지금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거고, 뭐 남들 나랑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 내가 성장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경매 시장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배우셨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던, 여기서 요 차이입니다. 저도 이만큼 알고 있지만 더 큰 세계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앞으로 배울 게 많고 더 돈 벌 일도 많다는 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수익이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마칠게요.